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업이익률이 상장사에서 가장 높은 케어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어젠 25년 3분기 영업이익률이 무려 57%였습니다. 상장사 전체를 털어서 1위입니다. 매출 규모는 작지만 그야말로 가공할 만한 이익률입니다. 케어젠은 왜 이렇게 이익률이 높을까요? 케어젠을 이해하기 위해 펩타이드 기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펩타이드는 우리 몸에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를 내리는 초소형 신호 물질입니다. 구조를 비유하자면 아미노산은 글자 하나, 펩타이드는 문장 하나, 단백질은 책 한 권 사이즈입니다. 단백질은 너무 커서 다루기 어렵고 아미노산은 너무 단순해서 기능이 약합니다. 반면 펩타이드는 작지만 정확하게 작동하는 딱 좋은 크기입니다. 그렇다면 펩타이드는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펩타이드는 직접 일을 하지 않고 명령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피부세포에게 콜라겐 만들어라, 모낭세포에게 머리카락 자라라, 지방세포에게 지방 분해해라, 췌장에게 인슐린 분비해라와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즉, 몸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리모컨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펩타이드는 만들기 무척 어렵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우선 설계가 쉽지 않습니다. 펩타이드는 아미노산 순서가 조금만 바뀌어도 전혀 다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잘못 만들면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정성이 낮아서 몸속에서 금세 분해되어 버립니다. 구조를 어떻게 안 깨지게 전달하느냐가 핵심 기술입니다. 또한 펩타이드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임상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케어젠 펩타이드는 뭐가 다를까요? 케어젠은 펩타이드를 상품으로 만드는데 재능이 있는 회사입니다. 펩타이드를 직접 설계합니다. 피부 재생용 펩타이드, 탈모 억제용 펩타이드, 혈당 조절 펩타이드처럼 기능부터 정하고 설계를 해서 제품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검증을 통해 효과가 확인된 펩타이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케어젠의 강점이자 경쟁력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펩타이드 원료만 판매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낮지만 케어젠은 완제품을 판매합니다. 브랜드를 판매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습니다. 펩타이드는 소량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가가 매우 낮습니다. 대신 의료 미용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판매가는 높습니다. 이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이 70% 수준이고 판관비를 제외해도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습니다. 결론적으로 케어젠은 펩타이드를 쉽게 쓰게 만드는 상품화 능력에서 탁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케어젠 사업 구성을 보겠습니다. 케어젠의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전체 매출의 약 45%는 CG, PDRN, CG, TGP 등 바이오 펩타이드 기반 의학 치료용 제품에서 발생합니다. 해당 제품들은 피부 재생, 탈모 개선, 상처 회복 등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며 병의원 중심의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영역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미용, 에스테틱 부문은 약 35%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킨 부스터 안티에이징 펩타이드 제품은 히알루론산 기반 제품 대비 차별화된 작용 기전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반복 구매가 늘어나며 고마진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약 15% 수준으로 체중관리 및 항노화 목적의 기능성 펩타이드 원료가 주력입니다. 아직 비중은 크지 않지만 글로벌 식품, 헬스케어 기업과의 협업 가능성이 열려있는 성장 옵션으로 평가됩니다. 기타 매출은 연구용 및 원료 공급 중심으로 5% 내외를 차지합니다. 종합하면 케어젠은 고부가가치 펩타이드 제품의 매출이 집중된 구조를 유지하며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펩타이드, 히알루론산, 보톡스에 대해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펩타이드는 몸속 세포에 직접 작용하는 물질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는 신호를 전달하는 생체 리모컨에 가깝습니다.
히알루론산이 수분이나 볼륨을 외부에서 채워넣는 방식이고, 보톡스가 신경을 마비시켜 움직임을 차단하는 방식이라면 펩타이드는 세포 스스로 콜라겐 생성과 재생, 회복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때문에 효과는 점진적이지만 부작용이 적고 장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펩타이드는 고령화와 만성 관리 중심으로 바뀌는 의료, 미용 트렌드에 잘 부합합니다. 한 번 시술로 끝나는 제품보다 반복 사용과 장기 관리가 가능한 솔루션이 선호되는 환경에서 펩타이드는 미용, 탈모, 항노화, 대사관리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케어젠은 펩타이드 자체보다 이를 완제품으로 상용화하는 능력이 강점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원료나 연구 단계에 머무는 반면 케어젠은 검증된 펩타이드를 브랜드 제품으로 판매해 높은 이익률을 확보합니다. 다만 기술 이해도가 낮아 대중인식이 느리고 글로벌 대형 제약사의 진입 가능성은 리스크로 존재합니다. 국내 기업들이 펩타이드를 활용하는 부분은 케어젠을 제외하고 대부분 신약 개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펩타이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흐름은 과거 신약 후보 물질 발굴과 임상 중심의 바이오 연구 단계에서 점차 상업화와 실용성 중심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특정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고기능 펩타이드 개발이 주된 목표였으며 임상 성공 여부가 기술 가치의 핵심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안전성과 작용 기전이 검증된 펩타이드를 활용해 미용, 항노화, 탈모, 대사관리 등 비의학 영역으로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의 초점도 효능 자체보다 합성 공정 효율화, 안정성 향상, 체내 전달력 개선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장기간 반복 사용이 가능하고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을 중심으로 연구 성과를 빠르게 매출로 연결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케어젠이 사업화를 통해 이익을 만들어낸 부분에 대해 고무받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케어젠은 기존 펩타이드 기반 미용 헬스케어 기업을 넘어 신약, 대사관리, 만성질환 관리로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황반 변성 신약 CGP5를 통해 본격적인 바이오 신약 시장에 진입하며 경구용 GLP-1 보충제 코글루타이드로 비만, 대사관리의 대중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FDA 승인을 획득한 당뇨 건강기능식품은 규제 신뢰도를 바탕으로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세 축은 케어젠이 고마진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성장 한계를 넓히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해 비전을 알아보겠습니다. 1번 황반 변성 신약 CGP5 케어젠의 첫 번째 정통 신약 도전. CGP5는 케어젠이 보유한 첫 번째 본격 신약 후보 물질로 현재 미국에서 임상 일상을 진행 중인 황반 변성 치료용 펩타이드 신약입니다. CG-PO의 핵심은 기존 블록버스터 황반 변성 치료제와 전혀 다른 작용 기전에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아일리아, 루센티스 등은 VEGF를 억제하는 항체 기반 안구 주사제로 환자는 수개월마다 안구에 직접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부담이 큽니다. 반면 CGP5는 VEGFR이 수용체를 저해하는 펩타이드 기전으로 항체 대비 분자 크기가 작고 조직 침투력이 우수합니다. 이는 투여 방식의 개선 가능성과 함께 부작용 감소, 환자 편의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황반 변성 시장은 글로벌 기준 연 수십조 원 규모의 초대형 시장으로 임상 일상 이후 기술 이전이 성사되기만 해도 케어젠의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CGP5는 케어젠이 기존 비의약 미용 중심 회사에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는 분기점에 해당합니다. 2번 경구용 GLP-1 보충제 코글루타이드 주사 없는 비만 대사 관리 전략. 코글루타이드는 GLP-1 작용을 보조하는 경구용 펩타이드 기반 보충제로 케어젠의 펩타이드 기술력이 가장 현실적으로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신사업 중 하나입니다. 현재 글로벌 비만, 당뇨 시장은 위고비, 오젬픽 등 주사형 GLP-1 약물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주사에 대한 거부감과 장기 사용 부담은 여전히 한계로 작용합니다. 코글루타이드는 치료제가 아닌 보충제 포지션으로 접근해 경구 복용이라는 편의성과 규제 부담이 낮은 구조를 동시에 노립니다.
특히 펩타이드의 신호 전달 특성을 활용해 GLP-1 분비를 보조하거나 대사 경로를 개선하는 방식은 장기 복용에 적합합니다. 임상 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을 입증할 경우 의료와 헬스케어의 중간 영역에서 대중시장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일 히트 제품이 아니라 반복 매출과 글로벌 확장성이 가능한 사업 모델로 케어젠의 고마진 구조를 유지한 채 외형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축으로 평가됩니다. 3번 FDA 승인 당뇨 건기식 규제 통과라는 강력한 진입 장벽. 케어젠의 또 다른 신성장 동력은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한 당뇨 관련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이 단순 기능성 주장에 그치는 것과 달리 FDA 승인 이력은 제품 신뢰도와 차별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당뇨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약물 치료 외에 보조적 관리 수요가 매우 큽니다. 케어젠은 펩타이드 기반 성분을 활용해 혈당 조절 메커니즘에 직접 관여하는 제품을 개발했고, 이를 통해 글로벌 유통과 의료 채널 진입이 가능한 레퍼런스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단순 매출 증가를 넘어 향후 다른 펩타이드 건기식 헬스케어 제품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규제를 통과한 제품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경쟁사 대비 진입 장벽을 크게 높이며 케어젠의 장기 성장 스토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상으로 케어젠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